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해결책을 만드는 게 지방 인구를 소멸 안 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일 발표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 강화 방안도 좋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번에 2025년 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 우리가 2개나 올라가는데 이 2개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방 소멸,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향은 상당히 정말 상권에서 태어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힘이, 국력이 약해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방송 들으시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수립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난달 24일 지방시대의 안건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디지털 기업 인재 성장과 정착, 기술 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 지원,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 체계 확립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시대위원회가 수립해 최근 국민에서 신경을 토는데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율성을 키우는 지방 분권, 그죠? 그 다음에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계획, 그리고 일자리 늘리는 창조 혁신,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 벌기 쉽게, 그죠? 돈 벌기 쉽게 하면서도 지방에 있어도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이 2가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지방하고 이게 심각하게 괴리가 나느냐면, 자, 먼저 이렇게 지역 내 총생산량 비중을 한번 보시면, 자, 2015년도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비수도권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울, 경기, 서울하고 수도권 이쪽이 예전에는 어쨌든 다른 지방 전체 포함하면 비수도권이 훨씬 더 높았다는. 근데 이 부분이 2015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격차가 보십시오. 10년 전의 격차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0년 전의 격차가 15년의 기준, 10년의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1.8%밖에 안 났어요. 1.8%. 그런데 지금 보면 격차가 5.6%의 차이 납니다. 그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어렵다. 지방이 지금 붕괴되고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전체 인구 비중을 보셔도 이번에는 보시는 대로 19년에 그죠, 바뀌었어요. 자, 19년 이전에도 보면 수도권이 적었는데 지금 이 비중이 점점점 커지면서 다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점점점 인구가 벌어지면서,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청년이야, 그리고 대학생이야, 지방에서 돈 버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돈 버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방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점점 더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방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취업자 지금 기준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이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으로 점점 늘어나고, 자, 100대 기업의 본사 위치를 보시면 86%가 수도권이고 비수도권 14%.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구에서 거의 한 10몇 년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증권회사 근무를 안 하고 다른 그냥 중소기업에 일을 했었다 하면 제가 급여가 한
200만 원 전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초임 200도 안 될 수도 있지. 제가 갔을 때 초임 200도 안 될 사람이 훨씬 많았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2000년도, 1990년, 2000년도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여러분들, 제가 과연 결혼하고 생활하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저축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을까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 괴리감이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변동, 큰 지방이 점점 인구 소멸되는 이유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과 평균 자산 격차가 상당히 커지는데요. 2010년에 1억 3,600만 원에서 점점 내려가다가, 그죠? 2016년에 8,500원 밑에 내려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억 6천만 원까지 불과 11년 만에 1억 거의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차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어차피 아파트 다 은행 돈인데 이왕이면 가격이 더 오르는 수도권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적 추이가 부동산 소득도 그렇고 임금 소득도 그렇고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이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공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임금 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가 자, 2016년에 얼마 됐습니까? 56.7%였어요. 그죠? 그런데 매년 감소해 2020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35.9%까지 들었어요. 그런 반면 여기 이렇게 따지면 이때 지금 보시면 30% 갖는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 이때가 얼마냐면 27.7%였어요. 근데 이게 53.9% 불평등 기여도가 2배나 그냥 늘어버리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비수도권의 의대 수시 경쟁률이 20대 1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도권 의대와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인재 48 선발을 의무화하는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의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지방의대를 나왔는데 이 지방의대 나오는 애들이 옛날 같으면 대부분 이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수도권 이상으로 가요. 왜? 여기 돈이 되거든. 지금 대학부터 시작해서 다 어떻게 보면 인서울로 가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그죠? 마이너스 59.1조 원이 됐고, 지금 내년 세수는 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정부하고 예정치하고 괴리감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6조나 됩니다. 마이너스 6조. 그냥 시작도 안 돼. 일단 마이너스 6조 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랑 여러분들 지자체 하면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 60%를 정부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주면 지자체는 뭔가 할 수 없어. 정부 같으면 추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방채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 이름 달고 무조건 해, 이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게 레고랜드 같은 거죠. 레고랜드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자체는 그냥 못 받고 내가 하는 사업들 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쓸 돈도 없어지니까 다른 걸 더 줄여야 되든지, 재정 절벽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은 나 여기로 못 살겠다 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 지방 소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비전은 디지털 중심 지방 발전 체제 구축으로 지방시대 실현 및 국가 혁신 동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목표는 보시는 대로 2000년 10.5조에서 2027년에는 30조를,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거의 20조 가까이 늘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방 디지털 인재 정착률 50%인데 21년에 40%에서 27년에 50%, 뭐 어떻게 보면 의대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을 이만큼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 디지털 취약해질 정보화 수준을 78.8%에서 5년 만에 83%까지 올리겠다. 자, 뭐 이거는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럼 수도권이 빠져야 되는 건데, 그리고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든다. 근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잔잔히. 지방 디지털 관련해서 이 재창 프로젝트 보면 크게 두 가지, 거점 그리고 기술. 자,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실증 보급대 디지털 기반 지방 경제 사회 혁신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과제입니다. 이게 핵심 과제. 그리고 또 지방 디지털 혁신 추진 기반 강화에도 있는데, 인적 지원을 보면 지방 혁신 선도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지원 체계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 자, 인적 자원을 확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대학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이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자, 지원 체계 같은 경우는 지방 디지털 정책 체제를 확립하고 여기에 또 막대한 자금을 줘야 될 텐데, 자, 이번에 교부금도 안 주는데 과연 그게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두 가지가 핵심 과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서울부터 지금 제주도까지 해서 17개 지방시대 시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가서 지방 디지털 경제가 강한데 왜 여기에 지금 서울, 인천이라든지 경기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어제 17개 시도를 이런 식으로 쭉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거점은 4+3 이 초간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건데요. 자, 초강역권을 보시면 충청권, 강주권,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불경. 자, 그리고 특별자치권은 강원도, 전북, 그 다음에 제주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일단 여기서는 보시는데 주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각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크게 지역산업, 교통인프라, 지역 수건산업 등인데요. 보면 자, 지역산업 중에서는 보면 자, 영종도 항공공항 관련해서 정비하면서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자, 경인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공안철도 서울 9호선 직결 추진하겠다. 서울 동도천하고 연내 남북 고속도로, 수도권 외곽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조기 폐차 유도하다 미세먼지 저감, 일기 신도시 은행책. 자,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좀 없다. 자, 강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를 보면 자,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가서 신사업을 하겠다. 자, 그리고 교통인프라 동서고속화 철도, 그 다음에 동서고속화 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별 특별한 게 없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 육성을 하겠다는데 이 후속 수치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과연 강원도는 어떤 디지털 헬스, 이게 지금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는 대구도 있거든요. 뭐 중복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있고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산업인데 이 신항만 건설을 통해서 해양 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 제주 제2공항 영규 배후도시 조성하겠다. 해녀의 전당된 제주 문화가치를 확산하겠다 하는데, 자, 이것도 뉴 페이스가 없습니다. 그죠? 뉴 페이스가 없습니다. 뉴 페이스가. 자, 그리고 대전, 세종, 충북, 호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 산업을 먼저 보면 경제 자유구역을 선정하겠다. 지금 원래 선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2대덕 연구단지 조성, 이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탄소 중립 글로벌 바이오 랠리 조성했다. 여기도 또 바이오 랠리가 나오고, 지금 충북에 제가 알기로는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교통인프라. 자, 충청권 강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서산에 민간공항을 추진하겠다. 호남고속도로, 그 다음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하겠고, 지역 수건산업.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국회의사단 건립하겠다. 방위산업체 이전하겠다. 건강하고 가로 생태 보건을 하겠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아니고 아예 세종으로 내려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제가 받은 데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라도권이죠. 강주를 비롯한 전라도권 지역사를 보면 AI 대표 도시를 조성하겠다. 자,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확대하겠다. 탄소주 똑같은 얘기죠. 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사천에 다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달빛 척도 건설 지금 이거 국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새만감 인프라 조성 원래 하고 있던 거고, 전라선 철도를 고속하고 또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복합 쇼핑몰 유치, 그다음에 금융 중심지 지정 박건, 강주 군공항 이전, 남북권 관광 개발. 여기도 뉴 페이스 새로운 게 제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이 핵심 지역이죠. 대구 경북과 불경을 한번 보면요. 자, 지역산업 보면 데이터 및 로봇 신사업을 육성을 하겠다. 자,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대구 경북 신공항, 달빛 문격 김천 연결, 대구 치소원의 다변화, 문화 관광 산업별단. 자, 치소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별 다른 게 없어요. 자, 불경도 한번 보면 블록체인 클러스터 지금 원래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자, 수소 모빌리티, SRM,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선, 경남 사천,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부산에서 양산, 자, 부산에서 강역 철도 건설하겠다, 남북 내륙철도, 자, 2030년 엑스포 개최,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대통령님께서 뛰어다니고 계시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개발구역 제도 개선, 자, 여기도 기존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지금 원래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고 어쨌든 계획대로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지방 소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봤을 때는 그거 외에는 크게 특별한 것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 주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이 해서 뭐 청년들을 머무르겠다. 연구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선도하겠다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청년들은 지금 자꾸 서울 올라가고 연구자들은 지금 해외로 나가게 생겼고, 그죠? 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널리 좋아요. 게다가 온라인 관광 수입 늘은다 하지만 메타버스 지금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고, 직장인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올라왔듯이 쉽지가 않은 얘기고, 기업인들 제 지인들 대부분 기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참 좋다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등등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 발표된 지 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번 발표로 지방 인구 소멸을 멈출까? 제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문제점. 자, 대전 같은 경우 앞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대전에서도 벌써 지금 나온다. 이날 제시야.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전 신문사에서 벌써 언론 나. 지자체의 핵심 정책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 이미 제시된 바 있고 대부분이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3탕에 거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금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전으로 오겠다는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길래 그 문제점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나타냈지만 계획이 반영된 과제는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위원회는 계획 반영을 국비 지원에 확정되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만 있고 이 세부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뭐 이런 자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지금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아니, 이런 게 하면 이렇게 발표 난 다음에 세부 계획도 나오고 자금 계획이 나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 경기도 도민 주도 행정 교육환경 조성 첨단 산업 중심 성장도를 확충해서 5대 전략을 주장해서 42조 3천억을 투진하겠다. 자, 그러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0 포함되는 이 같은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에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기도 하면 또 수도권이야. 수도권이는 자금이 돈이 많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지방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런 자금을 계획을 짜도 내려올 수가 있을까? 과연 자금이 내려올 수가 있을까? 59.1조 원 되면서 여러분들 지방교부세가 지금 안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11조입니다. 11조. 이래 되니까 금감 쪽에서 정부 고육축제라면서 2024년에는 뭐 저쩌고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2024 앞서 얘기했던 마이너스 6조예요. 경기도가 아니면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세수 펑크의 경기도 12곳이 경기도도 지금 이렇게 지방제 이만큼 세수 결손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근데 경기도죠. 지금 보시면 적게가 47%, 많게는 10%가 넘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재정 결손율이 10% 이상 나겠죠. 마이너스가. 근데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 하겠다? 돈도 지금 계속 떼먹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줄 돈도 떼먹고 있는데 과연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한 게 저는 뭐냐 하면 아니 뭔가 계획을 짜고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말빨이 없는 것 같아요. 말뿐이. 자, 앞서 얘기했던 이 달빛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총 공사비가 4조 5,158억 대구와 강주를 이루면서 남북 내륙권 경제, 지방 경제도 있죠. 분명히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법이 2달째 표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또 이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대구와 강주하고 이게 핫하고 해서 경제성이 없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데 제가 알기로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여러분들 이라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줬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대구, 강주 아니면 뭐 경상도, 전라도 지방 경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못 받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표류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지방 경제 디지털 방안에 이 표현이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부 경제가 솔직히 안 되는 부분, 이 철도 교통 인프라가 이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 둘씩 해제하기 때문에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향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지금 정치권 말로만 하고 안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안 된다는 거. 하면 예비 타당성 면제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우리 이 정부에서 무조건 국토에서 갖고 있어야겠다. 지방 경제에 맡겠다가 이게 큰일 난다. 그러면 신속 예타라도 도입을 해주든지 이게 안 되면 신속 예타라도 도입을 해준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둘 다 지금 안 해주면서 뒤로 자꾸 밀리면 여기 살고 있는 지방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사람들은 특히 청년층 아우 서울 가자 아우 서울 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계속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로 가고 또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 면제 5년간을 주겠다. 그리고 이를 관련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기업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4곳을 지방에 도입하는 방안을 하겠다 하고 이 기사가 나왔고 이전부터 계속 지방 이전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자, 우리나라 특히 10대 기업 중에 지방으로 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자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어떻게 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죠. 근데 보시면 평택, 용인, 하성, 이천, 자 청주제하고 천안, 아산, 아산도 충청을 요건 빼야 되겠네요. 천안하고 파주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 추이가 이쪽으로 다 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성과 아산 같은 경우 지금 그나마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지금 8군데 중에서 3군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수도권이야. 지방 살리려면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용인 클러스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인 비메모리 아닙니까? 결국은 용인이죠, 용인. 결국 수도권, 결국은 수도권. 근데 반도체 공장 들어서니까 인구는 쑥쑥 올라가죠. 그런데 왜 대기업에 다들 집중이 됐냐?
안 간다고. 왜냐하면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정책을 못 내도 이번 지방 디지털 이 관련 지방 경쟁력 강화도 결국은 어느 수도권 안에 쪽에서도 한 명 또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대책 갖고는 우리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이런 지방대 위기 표현이 이 말이 점점점 현실화된다. 자, 지난 20년간 문 닫은 대학이 무려 19개가 있는데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학교 지방 우선 배정하고 이렇게 그 비중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 대학 수시 모집 무려 88개 대학이 정원 미달 사태. 이 중에서 85%가 비수도권 대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조차도 다 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때만 해도 그 서울에 있는 5개 대학, 뭐 스카이 대학이랑 서강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그 5개 대학을 대학하고는 저런 대학교 우리가 왜 가니?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 취급도 안 했어요. 저희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서울에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있죠, 여러분들. 인서울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격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서울에 가야지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또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인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좋은 정책 하면 뭐해?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자 도시. 자, 한번 보면요. 일단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에서 2014년에 마스다 보고서라는 데서 처음을 언급이 됐고 이 보고서로 당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지방 살리기 국정과제. 물론 일본 정부도 지금 지방 소멸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 출산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지금 속도를 많이 늦추고 있죠. 특히 보면 지방 소멸 관련해서 지금 20세에서 30세 여성 인구가 50% 이상 감소를 해서 인구의 재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2015년 19년간 보시면 사라진 마을이 164개 가까울 장래 사라질 마을이 3,622개가 된다는 거. 꽤 큽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시험 본 맞습니다. 포천, 동두천, 속주, 여수를 2020 그렇게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여수까지 포함된 통영, 군산까지 소멸 위험지대 편입. 대한민국 228개국 시고군 중에서 113개가 빨간불이에요. 나누기 2하면 114개죠. 근 절반가 우리나라의 절반이 어떻게 되면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방 소멸 지역으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출생률 증가폭 전국 1위의 아산시의 비결. 자, 아산시가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자, 어떤 비결이 있는지 보면요. 자, 먼저 그 해당 지역의 첨단 디스플레이 생태계 어쨌든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그죠. 내노라 하는 디스플레이 삼성이 있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보시면 지난 4월에 약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실을 가졌고 천안 아산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특화 단지로 9월 초에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소재의 미국의 코닝이 아산 당장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충남 아산시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스마트 모듈러 예비 타당성 대상지에 선정을 되면서 역대 최대의 규모인 9,500억의 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니까 확실한 디스플레이 하면 이제 뭡니까? 아산이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인구도 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세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이렇게 계속 늘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맞춤형 경제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이 경제 동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반 결과로 해서 정책 수립 결과로 해서 충남 전체 인구가 보면 60대랑 그다음 70대 이 고령층 있지 않습니까? 고령층도 분명히 늘긴 늘었지만 경제 활동 인구에 있으니 20대, 30대 이 청년 비율도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출산 관련 쪽도 많은 지원 대책이 있거든요. 청년기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생애 전반에 넣어놔 이 여러 가지인데 자 이거 괜찮더라고. 저는 임산부 100원 행복주택시 운영 1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서울하고 좀 멀기는 멀지만 어쨌든 천안 쪽까지 가는 지하철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아산 자체만의 나름 전략들이 괜찮은 게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 1년간 출생아 수가 197명 증가로 정부 기초자치 중에 가장 크게 출생아 수가 증가라는 곳이. 다른 이런 서울, 경기도, 여기도 아산도 인구가 월등히 많은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산업단지 조성도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영향이 있을 정책 수립하면서 또 이런 출산 정책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천안 쪽이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기업하고 대학이 연계해서 산업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교통 좋고 기업도 대학도 여기 다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2025년 예상 7대 도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4위와 5위에 한국 이 하성과 아산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보면 하성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에 봤을 때는 전혀 인프라가 구축했는데 이제 인프라가 점점 구축되면서 산업단지, 교통 어차피 이 두 가지 핵심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아산이 했던 부분과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경제 디지털 활성화 방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뭐 산업단지 조성은 좋습니다. 근데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일단 교통이라든지 지방 대학이나 기업 이런 연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번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방안이 지방 인구 소멸을 멈출 수 있다는 데에서는 의문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보면 왼쪽이 여러분들 2020년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오른쪽이 보면 2023년 3월입니다. 2003월인데 지금 특히 빨간색 인구소멸 위험소에 오는 데를 보면 이렇게 좀 뜨문뜨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왜 남북 그 고속도로 철도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밑에도 지금 그렇고 여기도 지금 점점 뭡니까? 확대되고 있는 추세, 확대도.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구가 점점 내륙에서 옆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면서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해결책을 만드는 게 지방 인구를 소멸 안 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하려면 가장 지금 최근에 보면 대구시가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편입을 시켰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대구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대구시가 여기 있는데 군위군이면 솔직히 조금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입시키는데 이 과정이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3년이 걸렸어요. 3년을 걸려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말 머리를 맞대어서 1년 뭐 빠른 게 아니고 정말 2년, 3년 다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지방 인구 소멸은 우리 투자에서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드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캡슐 홍반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